동네 불량배들이 한 가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훔치는 게 의뢰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집주인인 노인은 죽은 것처럼 의자에 앉아있고 비디오 내용이 뭔지 궁금했던 불량배들은 각각의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 하나씩 재생하죠. 이 비디오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마추어의 밤. 여자의 환장한 남자 3명이 여자를 꼬시러 클럽을 갑니다. 심지어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까지 장착한 상태네요. 일단 2명을 자신들의 모텔방으로 데려온 건 좋은데 한 명은 마약에 너무 취해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은 어딘가 분위기가 이상한 듯 하지만 촬영하는 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든 듯한데 문제는 이 여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신혼여행. 멕시코로 보이는 듯한 곳에 놀러간 커플. 그들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날 밤 한 여자가 그들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남자는 그녀를 쫓아내지만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침입한 불청객은 그들 주변을 맴돌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17일의 화요일. 남자 둘, 여자 둘이서 어느 호수로 여행을 갑니다. 여자는 이곳에 온 목적은 사실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으며 그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친구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음을 밝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에밀리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 서로 멀리 떨어져서 화상 채팅으로 데이트를 하는 커플. 하지만 에밀리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서 남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인데 말이죠. 무서워하는 여자 대신에 남자는 뭔가가 있다면 직접 보여달라는 말을 하고 그녀 대신에 집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여성의 유령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98년 10월 31일. 즐거운 할로윈 밤이네요. 장난기 가득한 주인공 일행이 분장을 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집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한 여성을 묶어둔 채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할로윈 장난인 줄 알고 엑소시즘 주문을 따라하다가 결국 들키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옴니버스 구조의 영화들은 하나의 뷔페 같아요. 서로 다른 감독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는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여성의 정체는 일단 뒤로 차치하고 연기자분의 열연이 영화 자체를 하드캐리하는 느낌이었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나름대로의 반전이랍시고 넣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반전이? 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였어? 진짜 뜬금없네? 어쩌라는 거지? 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반전을 넣고 싶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복선이라는 게 있었어야 하는데 이건 그런 복선조차 없잖아요.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놀래킨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는 것 뿐이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에서부터 대놓고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오마주를 내세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았어요. 중반부까진 이런 영화에 흔히 나오는 클리셰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전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행동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영화였어요. 도대체 자기 친구들을 제물로 삼아가면서까지 그녀가 원했던 것이 뭐였는지 말이에요.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치고는 데뷔가 굉장히 미흡한 것이 눈에 보여요. 애초에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려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네 번째는 그럭저럭 재미는 있었습니다. 약간 파라노멀 액티비티 혹은 컨저링을 떠오르게 하는 전개로 인해서 저도 살짝 긴장을 하면서 봤네요. 마지막에 엔딩까지도 마음에 든 영화였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싶네요. 오컬트적 색채가 강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멍청한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영화의 최대 단점은 제가 앞에서 말한 감독의 개성이라는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감독들이 촬영 전에 미리 합을 맞추고 이런 컨셉으로 가자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굳이 옴니버스라는 형태로 영화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존재할까요? 게다가 제가 여지껏 말한 에피소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에 애초에 개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은 전혀 주고 있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계속 갑자기 일을 벌려놓고 그러면서 계속 무섭지 라고 말하는데, 보다 보면 그냥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소재였다면 그래도 꽤 몰입해서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겠죠. 영화에서 공포를 조성한답시고 그냥 무언가 튀어나오거나 혹은 잔인한 장면을 그저 화면에 무성의하게 뿌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저 공포영화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요소 자체를 가지고 공포영화라고 우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컨저링 스타일의 영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옵니다. 단순 점프스퀘어 혹은 고어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공포라고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확대 해석이에요. 일상에 숨어있거나 혹은 그 일상을 부셔버리는 외부의 침입, 그리고 조성되는 서스펜스가 하나로 모였을 때 공포가 되는 거죠. 뭐 외국에선 나름대로 흥행을 했으니 후속편이 나왔겠지만 확실한 건 이번 영화는 저에겐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었어요. 부디 다음에 리뷰할 VHS 94는 이것보단 낫길 바라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